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데커스 브랜드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CEO 스테파노 카로티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커스가 최근 어떤 실적을 냈는지, 또 핵심 브랜드인 호카와 어그, 이 둘을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는지 CEO의 생각을 직접 따라가 보면서 그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CEO 발표 내용을 보면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데커스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각 브랜드를 어떻게 키우려는지 그 전략적인 그림을 엿볼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이 발표를 토대로 해서 그 핵심 맥락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CEO가 발표 시적부터 2분기랑 상반기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딱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네.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었고 그 희석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무려 14%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시장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요즘같이 시장 상황 어려울 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상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성장세가 더 확실해요. 총 매출은 12% 증가했고요. 또 데커스의 핵심 성장 엔진이죠. 호카는 15%. 그리고 뭐랄까 대표 브랜드인 어그는 12% 매출이 늘었습니다. 와, 수익성 지표인 희석 EPS도 상반기 전치로 17%나 뛰었으니까요. 이건 뭐 외형 성장도 하고 속도 챙겼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CEO가 특히 해외 시장에서 엄청 잘했다고 언급한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던 거죠? 아, 그 부분이 진짜 놀라운데요. 상반기에 호카랑 어그 이 두 브랜드 해외 매출 합친 게 작년보다 무려 38%나 늘었어요. 38%요? 네, 엄청나죠. 이건 데커스가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이랑 아시아 태평양 쪽을 얼마나 잘 공략하고 있는지 그냥 딱 보여주는 숫자예요.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또 각 지역에 맞게 마케팅 투자한 게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동안에요. 채널별 상황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도매 채널 성장이 눈에 띄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성장 기여도는 주로 도매 채널 쪽에서 나왔어요. 여기에는 뭐 전략적으로 물량을 좀 일찍 보낸 거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 아, 조기 선적. 네. 근데 단순히 물량 밀어내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데커스 브랜드, 특히 호카랑 어그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DTC 채널 있잖아요. 이것도 꾸준히 성장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럼 미국 내수 시장은 어땠을까요? CEO가 소비자 심리가 아직 좀 안 좋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CU도 미국 소비자들이 아직 지갑 열기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럴 때일수록 호카랑 어그의 장기적인 성공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기반 다지기. 네, 미국 시장이 워낙 변화가 빠르고 또 요즘 소비자들은 딱 한 브랜드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브랜드를 좀 비교해보고 경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아, 그럼 멀티 브랜드 쇼핑 트렌드요. 거기에 맞춰서 데커스는 그럼 어떤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건가요? 그냥 매장만 늘리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접점 다변화하고 프리미엄 경험 제공. 접점 다변화, 프리미엄 경험. 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곳에서 아주 매력적인 경험을 딱 제공해서 새로운 고객도 잡고 시장 점유율도 높이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특히 강조한 게 프리미엄 도매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예요. 도매 파트너. 예를 들면 어그는 소비자가 직접 만져보고 신어봐야 그 특유의 포근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 수 있고 호카 같은 경우는 그 혁신적인 기술이랑 디자인 이걸 직접 발로 느껴봐야 아, 이래서 호카구나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도매 채널이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일종의 중요한 쇼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특히 아직 그 브랜드를 잘 모르는 잠재 고객들한텐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도매 채널에만 올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CEO는 도매 채널로는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DTC 채널로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충성도를 높이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트랙.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두 채널 매출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50대 50이요. 와, 상당히 야심찬데요. 그만큼 두 채널 다 놓치지 않겠다는 거군요. CEO가 이제 데커스가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아마 연말 성수기인 3분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진입하면서 좀 자신감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CEO가 데커스의 브랜드 팀, 또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팀이 정말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끌고 있고 어그와 호카라는 이 두 강력한 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딱 강조를 했어요. 다가올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좋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봤으니까요. 이제 브랜드별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데커스의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고 있는 호카부터 한번 볼까요? 상반기 글로벌 매출 15% 증가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건 뭐 그냥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예요. CEO 설명으로는 이 성장의 한가운데 그 핵심 로드러닝 신발 라인 있잖아요. 클리프톤, 본다이, 아라히 이 모델들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대표 모델들? 네, 이 신발들이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판매율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단순히 잘 팔리는 걸 넘어서 시장에서 위상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점유율 변화는 어떤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장 조사기관 서카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전체 로드러닝 시장에서 호카 점유율이 무려 2%포인트나 올랐다고 밝혔어요. 2%포인트요? 네. 그리고 유럽 주요 3개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로드러닝 브랜드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런 소식도 전했고요. 이건 뭐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죠. 와, 기존 강자들을 위협할 만한 성장세네요. 근데 호카 전략을 보면 단순히 인기 모델 개선에만 머무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제품 패밀리 구축 전략이라는 게 좀 흥미롭던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EO가 대표 사례로 든 게 바로 마파테 프랜차이즈예요. 마파테. 네, 이게 원래 호카 초기에 나왔던 트레일 러닝화인데 이걸 그냥 신발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확장시킨 거죠. 예를 들면 최상급 퍼포먼스용은 마파테 X, 다양한 트레일 환경에 맞는 건 마파테 5, 그리고 일상에서도 신기 좋은 라이프스타일 버전은 마파테 스피드 2 이런 식으로요. 아,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용도랑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는 전략이군요. 마치 자동차 브랜드가 세단, SUV, 고성능 모델 이렇게 라인업 갖추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특정 카테고리에만 갇히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다 만족시키면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 넓힐 수 있는 거죠. 효과적이겠네요. 네, CEO는 이 마파테 패밀리가 이미 상반기 매출 성장에 꽤 기여를 했고 브랜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커졌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이런 패밀리 전략을 다른 라인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제품 전략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활동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그 세계적인 트레일 러닝 대회 UTMB 월드 시리즈 파이널에서 성과가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네, 호카가 거기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는데요. 그냥 로고만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대회 참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신은 신발 브랜드 1위를 했고 또 호카가 후원하는 선수들이 여러 레이스에서 우승하고 뭐 그야말로 호카 잔치였다고 합니다. 와, 이런 활동들이 브랜드의 퍼포먼스 이미지를 확 높여주고 또 제품 스토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앞으로는 마크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런 성공 공식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던데요. 마파테에 이어서 또 다른 강력한 패밀리를 만들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좀 더 고성능 레이싱화에 가까운 마크 X3를 내놨고요. 내년 봄에는 일상적인 로드러닝을 위한 마크 7 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마크 리마스터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인업이 점점 다양해지네요. 네, 이렇게 제품 라인을 잘게 나누고 각각의 스토리를 강화해서 더 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시장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국제시장에서의 성공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CEO가 상반기 호카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 바로 이 강력한 국제 비즈니스였다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각 지역별로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유통 채널은 얼마나 성숙했는지, 소비자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다 면밀히 분석해서 맞춤 전략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도 높은 정가 판매율 유지하고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 강화라는 핵심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성과가 좋았던 지역은 어디였나요? EMMA,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하고 중국 시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EMMA 지역에서는 모든 국가, 모든 유통 채널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요. 특히 주요 스포츠 전문 유통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독일 베를린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도 열고 또 UTMB 기간에는 프랑스 샤모니에서 팝업 스토어도 열고 이렇게 브랜드 알리는 노력도 같이 했죠. 중국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거긴 워낙 경쟁이 치열할 텐데요. 중국에서는 호카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계속해서 소비자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주요 도시의 새로 연 매장들이 예상보다 반응이 더 좋고 특히 여성하고 젊은 소비자층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멤버십 회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정가 판매율 그리고 실제 소비자 판매율, 셀스루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본진인 미국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소비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고 했는데 호카는 괜찮은 건가요?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예요. 호카는 미국 내 애슬레틱 푸드웨어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아, 점유율이 계속 오르는군요. 네, 상반기 도매 채널에서의 판매율 셀수로가 두 자릿수 증가했고 DTC 실적도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더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다고 해요. 높은 수준의 정가 판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 봄, 여름 시즌 사전 주문 실적도 아주 견고하고 또 가을 신제품 라인업에 대한 주요 소매 파트너들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CEO가 전했습니다. 종합해보면 CEO는 호카의 미래에 대해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라는 표현까지 썼죠. 네, 그 표현에 CEO의 기대감이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호카가 가진 그 파괴적인 DNA, 혁신 역량이 이제 막꽃 피우기 시작했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올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강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DTC 채널을 신중하게 만들고 또 매력적인 도매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아주 규율 잡힌 확장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 하반기에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인지도 밝혔나요? 네, 몇 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판매율, 그러니까 셀수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네. 둘째는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셋째는 새롭게 강화된 DTC 로열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고객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 넷째는 내년 봄 시즌에 나올 주요 제품들, 뭐 가비오타, 마크, 스피드고트 같은 것들 업데이트 잘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자, 호카의 이 역동적인 이야기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데커스의 또 다른 기둥이죠. 어그 역시 브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그 역시 상반기 글로벌 외출이 12% 증가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어그는 뭐랄까? 꾸준함하고 진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EO는 어그의 상반기 성과가 그 핵심 전략 방향하고 잘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전략이라면? 365일 신는 브랜드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남성 신발 라인이 전체 브랜드 평균 성장률의 2배나 되는 성과를 낸 점을 강조했죠. 와, 남성 라인이요? 네, 그리고 호카처럼 해외 시장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어그하면 사실 클래식 부츠가 딱 떠오르는데 새로운 스타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벤츄라 프랜차이즈를 꼽았어요. 스니커, 처카 부츠, 첼시 부츠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확장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배요? 네. 그리고 기존 클래식 부츠를 변형한 클래식 마이크로 모델은 DTC랑 도매 채널 모두에서 가장 잘 팔리는 탑5 제품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또 발레리나 슈즈 스타일의 조라 발레 플랫 이것도 출시하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클래식의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 확장,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동시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어그 성장은 주로 도매 채널로 물건을 파는 거, 그러니까 셀인 물량 증가 덕분이었다는 점을 CU가 명확히 짚어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을 솔직하게 밝힌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매출 숫자만 부풀린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재고 관리 이런 걸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물량을 좀 일찍 보낸 결과다. 이런 설명이었죠. 아하. 즉, 유통 채널 단계에서의 판매가 늘어난 거죠. 실제 소비자 판매보다는. 이런 도매 채널 중심의 판매 증가가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DTC 채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쩌면 서로 좀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CEO도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도매 매장에서 어그 제품을 더 쉽게 보고 살 기회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어그 자체 온라인몰이나 직영 매장 같은 DTC 비즈니스에는 약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게 또 요즘 소비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막 넘나들면서 쇼핑하는 그런 행태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어쩌면 이것도 도매 채널에서 브랜드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파이를 키우려는 그런 의도된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DTC랑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숙제겠지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매랑 DTC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관계가 되어야겠죠. 아까 말한 장기적인 50대 50 목표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하죠. 특히 어떤 제품들이 반응이 좋았나요? 네, CEO는 모든 지역에서 가을 신상품 컬렉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아주 일관되게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즌 컬러하고 함께 아까 말씀드린 클래식 마이크로, 또 트렌디한 디자인의 아스트랄 피크 모드, 그리고 조라 발레 플랫 같은 간절기용 신발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간절기용 신발. 네, 겨울 부츠 이미지를 넘어서려는 노력이죠.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젊고 트렌디하게 유지하려고 마케팅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유명 인사 협업이나 패션 행사 참여 같은 거요. 맞습니다. 브랜드의 상징성을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8월에는 NFL 스타 스테판 딕스, 패션 아이콘 사라 제시카 파커, 심지어 어그 창립자 브라이언 스미스까지 참여한 아이코닉 스타일 캠페인을 하면서 브랜드 역사를 강조했고요. 네, 9월에는 남성 패션 미디어 하이프비스트랑 손잡고 뉴욕 패션 위크 오프닝 파트너로 참여해서 남성 소비자들한테 어필했죠. 패션의 중심지 파리에서도 뭔가 활동이 있었다고요? 네,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맞춰서 유명 백화점이죠. 갤러리 라파예트의 중앙 아트리움을 통째로 활용해서 대형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일본 브랜드 사카이와의 협업 컬렉션 출시도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하네요. 단순한 신발 브랜드를 넘어서 뭔가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죠. CEO는 이런 활동들이 브랜드의 신선함을 더하고 문화적인 트렌드랑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또 다가오는 겨울 핵심 시즌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그가 성수기를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어요. 자, 이제 CEO 스테파노 카로티 발표의 마지막 부분, 전체적인 평가와 미래 비전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상반기 성과를 어떻게 요약했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나요? CEO는 우선 상반기 동안 호카와 어그 이 두 브랜드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지속적인 장기 성장을 이끌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현재 두 브랜드 상태는 어떻게 진단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연말 시즌에 들어가고 있고 데커스의 모든 팀이 연초에 제시했던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EO가 생각하는 호카와 어그, 각 브랜드의 본질과 미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리가 좀 흥미로웠어요. 네, 호카에 대해서는요, 기존 틀을 깨는 혁신적인 뿌리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퍼포먼스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 그 혁신의 잠재력과 능력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성장 가능성을 아주 강조한 거죠. 어그에 대해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상징적인 제품과 글로벌한 매력으로 여러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제품 진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을 사로잡는 능력을 갖춘 브랜드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두 브랜드 모두 각자 가진 고유한 강점은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CEO는 이 두 프리미엄 브랜드가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글로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뭔가 목적 있는 제품 혁신을 계속해 나갈 거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창출을 실현할 거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죠. 오늘 저희는 데커스 CEO 스테파노 카로티의 발표를 통해서요, 쉽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호카와 어그라는 강력한 쌍두마차를 앞세워서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인상적이었네요. 네, 맞아요. CEO 발언을 들어보면 프리미엄 도매 채널 확장하고 DTC 비즈니스 강화, 이 두 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까 하는 고민과 전략이 엿보였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데커스가 장기 목표로 삼은 DTC와 도매 채널 50대 50 비중, 이걸 달성하는 과정에서요. 특히 호카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브랜드의 경우에요. 프리미엄 이미지는 지키면서 채널끼리 부딪히지 않고 시너지를 최대로 내려면 과연 어떤 섬세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도매 유통망 확대와 소비자 직접 판매 강화, 이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은 무엇일지 여러분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전망해 보시면 데커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더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